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북한은 식량난, 에너지난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꼽으라면요, 수도 평양에 높이진 스카이라인과 화려해진 야경,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겁니다. 평양 송화거리에 8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가 완공되기도 했는데요. 북한 매체들은 앞다퉈 이 아파트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높은 80층짜리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 많을 듯도 한데요. 북한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파트가 겉보기엔 화려하고 멋있지만 초고층을 오가는 엘리베이터가 전력 사정으로 24시간 운행이 어렵다는 건데요. 평양시 동쪽 외곽 160여 동에 달하는 각양각색의 건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80층 초고층 아파트가 단연 눈에 띕니다. 엘리베이터 시승에 나선 리포터는 높은 건물에 어울리게 북한 주민의 존엄이 높아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초고층 건물의 전력 공급은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미래과학자 거리의 고층 아파트로 들어서는 이 여성은 불편함 없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집안 내부에서도 다양한 가전제품들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난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평양에서 살았던 탈북민은 초고층 살림집에서 거주하기엔 기본적인 문제가 크다고 밝힌다. 그나마 평양을 최우선으로 하는 화력 발전소들 덕분에 엘리베이터 운행 등 초고층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평양만을 위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망인데 이게 평양 화력발전연합기업소가 하나 있고요. 평양 중심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평양에 동평양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평양이 독립적인 발전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선 전력 공급이 원활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북한에는 8개의 중형급 화력발전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3곳이 평양시에 있습니다. 그래도 전력이 부족하면 북한 최대의 화력발전소인 북창화력발전소에 전력까지 끌어서 공급한다고 합니다. 더 눈여겨볼 건 이런 주거시설이 전체 소비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의 강제 동원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또 중화학공업 우선주의 정책을 펴는 한 주거용 전력은 10% 이해 머물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북한 당국이 체제의 목적상 평양에 풍부한 전력을 공급하기를 원한다면 평양 외곽에 있는 산업시설에 공급하는 전력을 조금만 줄인다면 순간적으로는 평양 시내 내부의 주거용 그리고 거리의 조명 등은 얼마든지 밝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밤하늘 위성에서 바라본 한반도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북녘에서 그나마 평양만 반짝이는 이 위성사진은 북한의 전력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낙차가 크고 유량이 풍부한 하천, 방대하게 매장된 석탄 자원을 바탕으로 수력과 화력 발전이 주를 이루고 있는 북한입니다. 군이 이틀째 최전방의 모든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동시에 가동하며 대북 라디오 방송 자유의 소리를 송출하고 있다. 군은 대북 확성기를 통해 K방산의 세계적 위상을 북한군에 알리면서 전력난이 열악한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면서 그마저도 실패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6시간가량 지속될 예정입니다. 군은 소형 수력 발전소에 의지하는 북한은 주민들에게
전력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자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발전기나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늘리고 있다며 가정용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하루 평균 4.1시간에 불과하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전기 공급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미사일과 핵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달 최신 무기 시험에 성공했다며 자축 기사와 증거 사진을 내보냈는데 대한민국 군이 운영하는 열상 감시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 미사일이 술 마시고 운전하는 자동차처럼 균형을 잃고 날아가다 펑하고 터지는 모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적으로 미사일 발사에 열을 올리면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에 더 강력한 제재를 감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한 발을 발사했는데 미사일은 발사 직후부터 심하게 흔들리다 공중에서 중심을 완전히 잃고 좌우로 뱅글뱅글 도는 텀블링 비행을 이어가다 공중 폭발했다. 이 장면이 군 열상 감시 장비와 일반 시민들의 휴대전화 카메라에도 고스란히 찍힌 바 있다. 대북방송은 K방산의 우수성도 홍보했다. 방송은 K2 전차, K9 자주포 FA, 50 경공격기 등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수출 호황을 맞고 있다며 북한 신형 잠수함은 성능조차 검증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3,000톤급 잠수함 안무함은 SLBM 발사 성공해 사우디 등 세계 각국에서 관심 보내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방송 청취자가 대부분 군인인 걸 감안해 국방 전력조차 한국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점을 알려 체제 허구성을 일깨우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전력난 속에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 개발을 합니다.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하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 총국이 어제 4.5톤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화성포 2빌다 4.5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화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모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 500km와 최소 사거리 90km에 대해 비행한 정성과 명중 정확성을 확증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북한은 화성포 2빌다 4-5의 250km 중등사거리 비행 특성과 명중 정확성, 초대형 탄두 폭발 위력 확증을 위한 시험 발사를 이달 중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